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의 강자 속에서 앞으로의 강자로 남을 종목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주 4일 일을 했다가 그래서 월요일에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에서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외인과 기관 양 매수 러브콜 받은 종목들 확인해 보면요. S오일,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이렇게 양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전력은 최근 기관이 계속해서 조금씩 모으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시스템 오늘 또 한 번 신고가 랠리 보이면서 검색 상위로 등장했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 매출 성장 전망에 오늘 두 자릿수 급등, PIE도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고 K콘텐츠 중에서는 최근에 이 스튜디오 미르가 좀 주목도가 높습니다. 검색 상위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전력 준비해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트럼프 정책이기도 하고 관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책의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환상의 짝꿍 같은 게 바로 관세와 저유가 정책입니다. 이 에너지 정책과 관세는 서로 같이 붙어야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관세라는 카드는 미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패권을 잡기 위한 관세 카드, 협상 전략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물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기도 하고 연준이 이번에 연설을 하기도 했지만 뭐 경기가 나름 잘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걸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좀 힌트를 준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금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데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저유가 그리고 계속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늘렸을 때 뭐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저유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항공, 뭐 해운 이런 쪽들도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래 적자를 정말 많이 보고 있었던 게 공기업들이었거든요. 배당을 이제 다시 재개한다라는 것은 이익이 다시 개선됐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 성향이나 수익률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공공요금은 지속적으로 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전에도 제가 한 차례 몇 차례씩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가 끝나면 밀린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공요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 정부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덜 걷고 돈을 더 쓰는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결국 세수 결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정부가 세금 못 걷는 거랑 세수 결손 이런 거랑 도대체 배당 늘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한국전력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을 들어가시게 되면 네. 이 주주 구성을 봤을 때 한국산업은행의 이 지분율이 대략 32% 정도 되고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한 18% 정도 비중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결국 여기에서 한국전력에서 배당을 많이 줬을 때 이 지분 가치가 높은 뭐 정부라든지 정부에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관들 쪽으로 배당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배당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정부 차원에서 들어오는 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매출과 이제 이익 구조 자체도 개선이 돼가고 있는 단계고 마진율도 이제 두 자릿수 단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에너지 정책 수혜의 대표 종목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PER이 뭐 2배, 뭐 내년에 1배수, 그리고 PBR은 뭐 0.2배 이렇게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PER이 1배입니다. 1배. 이게 PBR이 아닙니다. PER이 1.89배 정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저 PER, 저 PBR, 저평가 수혜를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흑자 전환이 되고 배당 성향과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월세와 전세가 매매가를 부동산에서 밀어 올리듯이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한국전력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밀린 영수증을 받을 거라는 말씀은 뭐 겁이 나긴 하지만 겁만 낼 수는 없겠죠.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카카오입니다. 네. 최근에 사실 카카오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우리 네이버와 조금 다른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뭐 4월 달에 카나나가 이제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들이 보게 되면은 카카오, 뭐 연기금, 외국인, 투신은 일단 펀드 자금이고 이제 금융투자는 이제 기존에 이제 고유 계정으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카카오는 이제 그동안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 이미 작년에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 소화시키는 이제 모습을 일단 보여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계열사들 중에서 실적에 대한 아직 개선세가 이제 아직 남아 있는 회사들,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을 거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엔터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 페이가 일단은 실적이 작년 한 3분기 때부터 조금씩 돌아서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자회사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는 결국에는 향후에 오픈 AI와 전략적 협약을 맺은 다음 달에 있을 가나나 출시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주가가 빠졌냐?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 Q, 이제 그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AI 모델만 한 18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 양해에서도 Q&AI도 출시가 났고 거기다 보조금도 지급받고 딥시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트댄스의 텐센트까지. 근데 이제 미국은 또 뭐 더할 나위도 없이 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네이버와 같은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이 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2년 전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가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광고 수익이 그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가 이제 재작년 9월달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이퍼클로버에 따른 광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아졌단 말이죠. 근데 대신에 그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빅테크 업체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시선을 이제 바로 잡아줄 게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항상 늘 얘기하죠. 새로운 걸 원합니다. 새로운 걸 원하고 있고 카카오가 이 새로운 모멘텀에 얼마만큼 시장에 반영을 시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보여준다고 있다면은 물론 이제 자회사들 아까 재무적 개선도 얘기는 했지만은 이게 더 강하게 부각시켜줄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흔히 뭐 클릭수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오픈 채팅방이든 카카오톡이든 톡비즈 광고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이제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카카오 채팅방에서 이제 오픈 AI처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묶게 되었을 때 그 효과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구독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얼마만큼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한 예로 마음 AI 같은 오케스트라 2.0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지 못한 거죠. 근데도 이제 시장은 이제 거기에 람마나 제미나이나 다 접목시켜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접근성이 약합니다. 대신에 카카오는 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상황에서 오픈 AI를 접목하게 되면은 이 구독 서비스가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수익성에 대한 크기가 충분히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일단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카카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키워드는 역시나 카나나가 되겠고,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저희가 역점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님 한국전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배당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역시 포인트로 짚어주셨네요. 과장님 카카오 한마디는요? 2020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같은 동지로서가 아니라 라이벌로서 이제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떤 레이스를 다르게 가져가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시스템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대장 섹터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역시 방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군함이라는 키워드 조선 쪽이나 혹은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비교적 좀 밀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그룹 안에서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 시스템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게 되면서 하나 시스템 역시도 이제 조선 관련된 섹터나 이 실적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죠. 2025년부터 필리조선소 실적이 이제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뭐 23년, 24년 적자가 정말 컸었는데 한 26년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과연 이제 흑자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빠르게 이제 하나그룹 안에서도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본업에서도 지금 방산 사업에 있어서 수출 양산 사업 비중이 좀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 밸런스 자체가 신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이랑 같이 좀 융화되면서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당장에는 흑자 전환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가 좀 기대되는 필리조선소가 있고 기존의 본업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K2 전차라든지 K11 이제 보병장갑차 등의 신규 수주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휘 통제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사업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어찌 보면 방산 기업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이제 도입되면서 결국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혁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휘 통제, C4I 쪽에서 이제 사업 시너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쪽에서 AI와 접목이 됐을 때 뭐 마진율도 이제 우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또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내가 이제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이 진입하기에는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발 빠르게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접근하시거나 다음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섹터를 지금부터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보유자는 계속해서 더 들고 가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아직 21선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룹사 시너지도 있고 AI 기술 시너지도 있고 기대할 포인트가 여전히 많은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어떤 걸까요? 네,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진 관련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죠. 그 한계점이 뭐냐면은 아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섹터들은 캐펙스 투자가 가능한데 조선소는 캐펙스 투자가 안 되죠. 뭐 울산 거기 이제 조선소를 갖다가 옆에 포항에 또 추가로 짓고 싶다. 이거는 하려고 하면은 국토 환경부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특히 IMO 이제 해상 국제기구에 대한 승인도 떨어져야 되는데 네. 막상 지어도 5년 이상의 또 시간이 걸리죠. 그만큼 이제 사실 캐펙스 투자가 사실 불가능한 입장에서 이제 소주 잔고는 28년까지 꽉 차 있고
새로운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29년,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엔진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은 뭐 그냥 옆에 공장 증설해가지고 우리 수주 받는 걸 계속 물량을 늘리게 되면은 실적의 개선세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사실 STS 엔진이 이제 현대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단 주요 고객사가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특히 한국 이제 HD 현대미포가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엔진도 있을 거고 중소형 엔진도 있을 거고 최근에 하나 엔진이 6천억짜리 있었고 2천억짜리 이제 두 건에 대한 이제 수주 공급이 나왔었죠.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는 T단격 선박에 대한 엔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 엔진 쪽에 대한 수주 물량이 나왔던 거고 이제 향후에 현대 마린 엔진도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왜 자꾸 친환경 엔진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IMO 이제 그 기구에서 이게 탄소 중립 이제 제로까지 만드는 데가 2050년입니다. 이제 매년마다 쌓아갈수록 그 선박 내에서 이게 친환경 선박 비중을 굉장히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아마 3월 30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되면 그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얘기도 굉장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돌이켜 보게 되면 펀더멘탈로 봐야 되냐 아니면 수구 쪽으로 봐야 되냐. 2017년에 셀트리온이 있었고 2023년에 에코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 함정에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 대한 선박 수요 여기에 만약에 증설에 대한 모멘트까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공매도 관련 세력을 더 먹고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이 제가 봤을 때 조선 기자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상방의 룸이 열려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다수의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한 슈퍼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HD 현대 마린 엔진 살펴봤습니다. 공매도 타깃 우려를 딛고 오히려 탄력받을 수 있는 쪽이란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셨네요. 자, 저희는 대응 전략 빠르게 가봅니다. 과장님, HD 현대 마린 엔진 한마디는요? 네, 뭐 엔진 가속도 뭐 제대로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물론 만약에 저한테 하나 엔진이냐 현대 마린 엔진이냐 고르냐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엔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엔진에 대한 얘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한화 시스템 한마디는요? 네, 이제 과열 양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익을 늘려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다른 섹터, 다음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고수의 영역이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세 번째 종목이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치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제안으로 두 분 중에 먼저 손을 들어주시는 분께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S-OIL. 네,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대표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S-OIL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대형 정유소 시설 손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이슈 때문에 S-OIL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근데 이 이슈 말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정제 마진이 개선될 걸로 기대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정유주들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유가를 낮추는 정책을 해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말씀드렸듯이 관세랑 이제 저유가 정책,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는 앞으로도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이 정제 마진 개선으로 인한 이익을 S-OIL뿐만 아니라 다른 같은 카테고리의 주식들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좀 묶어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샤인 프로젝트의 상대적 원가 우위가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좀 포커스로 맞춰보시고 외형 성장에 따른 뭐 앞서서 첫 번째로 한국전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배당 확대가 또 기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 이제 20년도, 21년도 이때 당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도 배당 관련된 이제 매력도가 또 부각됐던 종목이기도 한 만큼 이번 역시 외형 성장이 한번 같이 따라오면서 배당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이번에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원유라는 것도 수요가 올라가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건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오를 만한 주식들이 계속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학 쪽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S-오일 한번 지금 관점에서 내가 정말 발빠르게 선취해야 하는 투자자다라고 하시면은 공략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200선 저항을 맞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타점을 기왕이면 200선을 좀 돌파하고 나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오일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 타점까지 좀 잡아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혹시 보태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유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는 일단은 정제 마진 스프레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정제 마진 자체가 원유가 있고 이게 정제된 제품이 우리 흔히 말하는 휘발유와 디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유가 덜 빠지게 되고 오히려 정제품 자체가 빠지는 속도가 더 강하게 되면은 오히려 스프레드 자체가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개선됩니다. 그게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거고 4월 달부터 오펙 플러스에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정산에 이제 돌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유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최근에 철강 좋았죠. 석유화학 부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로에 있는 건 좀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 추이가 확실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지 저희가 투자 포인트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종목이 일치했는데 S-오일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S-오일 한마디는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외면받고 있었던 섹터들, 뭐 정유주나 화학주들 다시 한번 이제 또 떠오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쪽에도 겨울에서 좀 봄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S-오일 한마디 부탁드리면요. 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S-오일 광고처럼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시너지와 함께 베스트 30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